자, 오늘 만나실 주제는 민법 총칙 중 무효 취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2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민법 총칙의 전체 얼개 체계를 보시면 1장이 권리 변동이었고요. 2장이 법률 행위 파트, 3장이 의사 표시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대리까지 진행이 되셨고요. 오늘 진행되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효 그리고 취소 파트. 시험 문항수는요. 무효에서 한 문항, 취소에서 한 문항. 두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묶어서 한 문항 내든가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부는요. 무효 따로 하나, 취소 따로 하나 이렇게 각각 한 문항씩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다음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효요. 자, 무효라는 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계약이 체결됐냐 안 됐냐 요거하고 우선 구별이 되셔야 되는데 가령 A하고 B하고 이렇게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서에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세를 주면서 주택을 이렇게 세를 놓으면서 6개월 뒤에 집을 비우기로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체결이 되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기로 이런 계약을 했어요. 자, 이런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우선 맨 먼저 헷갈리는 주제예요. 무효라는 거는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계약은 체결이 되었는데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즉 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체결은 했으나 법을 위반했다 이거죠. 법을 위반했다. 즉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걸 무효라고 정의를 해요. 따라서 무효라는 개념은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체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체결했어 이거 둘이요. 계약 체결이 안 된 거.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이건 아예 계약이 불성립했다라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다가 계약이 안 됐다. 이건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니에요. 체결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못 갖춘 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법을 어겨서. 이거를 우리는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요. 원하는 계약은 6개월 뒤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데 이 당사자 의사대로요. 이분의 의사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 법을 어겨서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주인한테 생기지 않는다. 이걸 무효라고 한다. 무효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죠. 만약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 불성립했다라고 그런다. 불성립이다.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계약이 깨졌어. 결렬이 됐어.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그래서 첫 번째 무효에서 챙겨야 될 첫 번째 맥은 이거예요. 무효라는 거는 계약이 일단 체결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 이걸 무효라고 그러는 거지. 아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이라고 해서 구별한다. 오케이. 그래서 불성립과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른 개념. 이것이 첫 번째 맥. 자, 그래서 무효의 개념적 징표를 책을 통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합니다.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효의 서설 보실게요. 서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어요. 성립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체결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일단 성립한 경우에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원한 대로 저 계약자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 이걸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초부터. 그리고 무효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효는 언제부터 꽝이에요? 처음부터 꽝이에요. 꽝. 언제부터? 애초부터. 애시당초부터. 왜 애초부터 꽝이에요? 효력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러면 무효가 되면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 계약은 당사자한테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서로 계약 내용대로요. 계약 내용대로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6개월 뒤에 나가라고요. 6개월 뒤에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급부를 뭔가 줬다면, 돈을 주고받았다면 그게 무효니까 다 줬던 거를 돌려받아야죠. 이게 무효의 중요한 징표예요. 처음부터 꽝이라는 점, 무효는. 두 번째는요. 이미 줬던 거, 급부를 줬다면 그 급부는 다 어떻게 한다? 돌려받는다. 돌려줘 하고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무효로 내 계약을 해서 줬는데 그 계약이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효의 아주 중요한 징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꽝이에요. 그래서 줬던 거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반면에 취소라는 개념은 무효하고 달라요. 취소라는 개념은 A하고 B 간의 이 계약이 A, B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계약이요. 하자가 있었다. 하자가. A가 B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 계약이었다. 얘가 사기를 쳤다. 기망을 했다. 그럼 이 계약 자체는 체결이 되었고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예요. 일단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죠. 이 점에서 이 무효하고 효력이 다르네요.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꽝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계약은 했지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예요. 일단 유효다. 근데 이 계약이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사기 계약이라서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효이지만 얘가 불리하면 A가 불리하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효예요. 그렇지만 뭐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요.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였다가 이게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뒤집어져요.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그럼 이쪽에 있는 무효하고 뭐가 다르냐? 잘 구조를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꽝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취소는요. 일단 계약은 뭐예요? 유효라는 점이죠. 유효지요. 유효였다가 이게 유효인데 얘가 불리하다 싶으면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취소를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계약을 무효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취소를 안 하고 냅두면 A가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냅두면 계약은 뭘로 되어요? 유효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점이 무효와 취소의 아주 중요한 차이다. 자, 그 부분이 120페이지에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쭉 구별을 해놓았는데요. 크게 의미 있는 거는요. 의의의 첫 번째, 의의에 체킹하시고요. 의의에 체킹하시고 효과 세 번째, 효과에 체킹하실게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유효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 그렇습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은 무효, 유효라는 거. 예, 여기에 파란색 별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그 다음 기간이요. 기간에 다섯 번째 기간 있죠. 무효는 이게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는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 10년이 지나도 무효로 찾아올 수 있어요. 계약이 무효면. 근데 취소는 계약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기간이 10년 지나면 취소가 안 되거든요. 10년 이내에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 점이 무효와 취소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맥이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이중효라는 거에 별 하나 할게요. 이중효의 별표. 가령 이 계약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해볼게요.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A가 미성년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 사유죠. 취소. 나 미성년이야. 그래 이 계약한 거 내가 취소할 거다. 취소 사유로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미성년자가 의사능력도 결여된 상태다. 의사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 계약은
A가 미성년이니까 취소로 걸어도 되고요. 반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니까 무효로 걸어도 되죠. 그래서 A는 취소나 무효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그래요. 이중효. 두 가지 중에서 네가 유리한 거 골라가지고 선택해.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 여기에 별표할게요. 어쨌거나 무효의 개념과 취소의 개념 이렇게 몇 가지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121페이지 무효 우측으로 페이지를 바꿔서 내용 전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무효는 서설이요.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제가 딱 한마디로 뽑아놨어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꽝이에요. 끝. 이걸로 대체합니다.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에요. 이 계약이 처음부터 꽝이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법규를 어겼다. 이 계약이 법규를 어기면 이 계약은 애초부터 꽝입니다. 그럼 A, B 간의 계약이요. 불공정 계약이었다 해볼까요? 불공정 계약. 불공정 계약은 민법 104조 위반으로 무효죠. 절대적 무효. 언제부터? 처음부터. 오케이. 효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면 효과. 이행 전과 이행 후로 두 개로 나눠져요. 무효가 되면요. 이행하기 전이면 얘가 땅을 팔았다. B한테 3억에. 근데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다라고 해볼게요. 무효죠 그러면? 그럼 얘가 땅을 주기 전이면 땅을 얘한테 넘겨주기 전이면 땅을 줘야 안 줘요? 안 줘도 되죠. 무효니까. 줬다면 그걸 돌려받는 거죠. 따라서 땅을 급부라고 그러죠. 이 급부를 뭐 하기 전? 급부를 이행하기 전이면 땅을 넘겨주기 전이면 땅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돼요. 이행해 줄 책임이 없다. 이행해 줄 의무가 없다. 의무가. 얘가 땅을 주고 얘가 돈을 줄 의무가 없는 거죠. 왜요? 무효니까. 의무가 애초부터 없어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의 이행 전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요. 이행을 해주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별표할게요. 무효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안 져요? 의무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의무가 없죠. 줄 의무가. 땅을 주고 돈을 주는 의무가 없으니까. 이걸 이행해 주지 않더라도 책임질 이유가 없더라. 거기에 별표합니다. 의무가 없다. 의무가. 그러면요. 땅을 얘한테 줬다면 이게 무효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받는다. 이행 후라면 어떻게 한다 이거? 돌려받는다. 부당이득으로 되찾아온다. 그게 동그라미 2번. 무효인 법률 행위에 터잡아서 이행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소위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원인 없이 준 거예요. 원인 없이. 왜요? 이 계약이 무효인데 땅을 얘한테 줬잖아요. 그럼 얘가 땅을 가져간 거는 원인 없이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라. 그래서 급여자는 누구? 준 사람. 수익자는 받은 사람.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 밑줄 그어볼까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써주시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무효의 결론이 이거예요. 무효면 돌려받는다. 돌려달라고. 왜 돌려달라고? 무효니까 네가 가져간 거 돌려줘야지. 단 예외가 있어요. 단 위에다 써주세요. 예외. 원래 무효면 이렇게 해요. 이 계약이 무효면 다 줬던 거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률의 내용이 반사회성을 띄어 무효로 된 경우, 즉 103조 위반이면 부당이득으로 뺏어올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면 옆에다 하나 적어주시죠. 무효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뭐 하기 전이면 이행하기 전이잖아요. 이행을 하기 전이면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요? 해줄 의무가 없어. 내가 급부를 내가 주기로 한 급부를 뭐 할 의무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는 점. 의무가. 해줄 의무가 없어. 왜 없는데? 애초부터 꽝이니까. 무효는 애초부터 꽝이니까. 그럼 급부를 이행을 안 해도
이 급부를 이행 안 해도 그럼 무슨 책임이 없어요? 손해배상으로 엮을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 왜요? 의무가 없는데 내가 왜 이행을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로 엮일 수 없다. 엮을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자, 여기가 중요한 출제 맥이에요. 이거는 계속 최근에 나왔어요. 19회 시험에도요. 24회 시험에도 26회 시험에도. 계약이 무효면 뭐를 엮을 수 없다?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 왜 엮을 수 없다? 의무가 없는 거니까. 의무가 없는데 내가 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돼? 논리적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효이면 이행했을 때, 이행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줬던 급부를 되찾아오는 거죠. 내가 줬던 급부를 뭐 한다?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하더라. 돌려줘. 왜? 무효야, 무효. 내가 준 거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야.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예외.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다, 이게. 여기 아주 독특한 거죠. 바로 103조 위반이면.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이면 못 돌려받아. 처백에 준 아파트 못 돌려받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불법 원인 급여 이론. 103조에 위반해서 준 아파트나 차는, 처백에 준 아파트나 차는 돌려받을 수 없다. 왜? 이걸 돌려받게 되면 또 첩지를 또 할 거니까. 그래도 무효의 원칙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원칙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 거 줬던 거 찾아오는 건데 오로지 언제만 못 찾아오는 거냐? 이때만. 103조 위반에 엮일 때, 이거로 엮일 때만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무효의 핵심 쟁점은 두 단어다. 이행 전과 이행 후로 판을 짠다, 이렇게. 이행 전에서 맥은요, 의무가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을 3억에 계약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로 판정이 났어요. 불공정 계약이라서 무효다. 그럼 얘가 땅을 줘야 돼? 안 줘도, 얘가 땅을 안 줘도 상대방이 얘한테 손해배상을 엮을 수가 없다. 왜? 계약이 애초부터 꽝이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요. 땅을 얘한테 줬다면. 땅을 얘한테 줬는데 이게 무효로 판정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땅을요?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 경우는 언제다? 103조 위반일 때. 103조 위반일 때는 못 돌려받는다. 그럼 여기서 누가 못 돌려받아요? 얘가 피해자. 얘가 폭리자. 그럼 불법 원인을 저지른 놈. 저지른 놈은 누구? 폭리자죠. 폭리자는 얘한테 준 거를 못 찾아온다. 얘는 못 찾아오고 얘는요. 피해자는 급여물 땅을 찾아올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무효의 핵심 맥은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로 압축해서 정리하실 것.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방가로 2번 손해배상 문제의 동그라미 1번의 별 3개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성립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초부터.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엮을 수 있더라 없더라.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의 별 3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의무가 언제부터? 애초부터 없는 거야. 애초부터. 그래서 손해배상은 무효에서는 엮을 수 없다. 절대로. 오케이. 이 문제가 무효에서 꼭 기억해둘 논점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개체과 이 문제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패스. 자, 그래서 무효의 서설에서 중요한 것 2가지를 했어요. 다음 무효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기 전에요. 무효의 종류로 넘어가기 전에 책에요. 서설이라고 된 121페이지요. 121페이지에 무효의 서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옆에다 요거 하나를 추가를 해드립니다. 무효의 원인이요. 무효 원인. 무효의 원인 해가지고 추가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103조 위반. 103조 위반. 소위 반사회적 거래죠. 거래가 반사회적이다. 이거 무효죠. 두 번째요. 104조 위반. 불공정 계약. 불공정 계약도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법률의 의미가 강행법규의 위반일 때요. 강행법규 중 뭐의 위반? 효력규정 위반. 효력규정 위반이면 무효죠. 반대로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위반이면요. 단속규정 위반이면 무효, 유효? 무효가 아니다. 단속규정 위반일 때는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다, 유효. 예, 이 부분에 논점 표시할게요. 이 부분에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 체킹합니다. 법률의 의미가 효력규정을 어겨야 무효로 되는 거지. 효력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규정을 어긴 거에 불과해. 그러면 벌금만 두드려 맞는 거지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로 됩니다. 유효. 예컨대 미등기 전매나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미등기 전매했을 때 이때는 다 벌금만 두드려 맞고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된다. 그죠? 예, 그래서 19의 문제, 28의 문제. 최근에 28회 지난 시험에도 이 부분이 출제 대상이었어요. 다음 중 법률의 의미 중에서 다음 법률의 의미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거죠. 뭐 위반? 단속규정 위반. 그 다음 또 하나 적어보시게 되면 법률의 의미가 물권법을 위반하면요. 물권법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왜요? 물권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요. 계약법은요. 계약법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겨도 무효로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효로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 더 추가로 해드리면 타인 권리를 매매한 거.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거는 무효요, 유효요? 무효가 아니다, 이거는. 예,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무효 사유에서 원인에서 꼭 챙겨주시면 맥이 잘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것들은 무효로 되는 경우 법에 곳곳에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계약법이나 물권법이나 특별법을 하면서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충을 하고요. 이번에는 무효의 종류로 주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효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효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서설에서 무효의 개념이 뭐냐, 개념. 그리고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걸 서설에서 보셨어요. 서설에서. 두 번째는요. 무효의 종류 문제. 무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지문 하나가요. 지문 하나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문 하나가. 자, 그 무효의 종류를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대적 무효하고요. 상대적 무효. 두 번째는요.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세 번째는요. 무효가 처음부터 확정되어져 있는 무효. 소위 확정적 무효. 반대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의 반대말은 불확정이죠. 불확정 무효. 그래도 무효는 크게요. 이렇게 세 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인 절대적 무효. 이 부분 만나보실까요? 절대적 무효. 가령 어떤 계약이요. A, B 간의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다. 또는 103조 위반이었다. 103조 위반이었다. 104조 위반이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다 뭐죠?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이 계약 무효예요. 무효. A하고 B하고 계약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이때 A가 보유하는 땅을요. 이 땅을 B한테 매매로 팔았는데 이게 시가 10억짜리를 B한테 헐값에 1억에 팔아먹었다. 불공정 거래가 되었다. 그때 B가 이 땅을 다시요. C에게, 제3자 C에게 팔아치웠다 이거죠. 제3자에게. C는 또 D에게 또 팔았다 이렇게. 전득자에게. 이때 이 계약이 무효로 판명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명이 나면 땅이 지금 제3자 C를 거쳐서 전득자 D에게 넘어갔죠. 이 전득자 D가 땅을 안 뺏길 거냐 뺏길 거냐 이 문제가 남아요. 이때 이 계약이 절대적 무효라는 뜻은 이 계약에, 이 땅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에게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 C에게도 D에게도 싸그리 다 무효로 되는 거죠.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되면 얘네끼리만 무효가 아니야. 누구한테도요? 얘한테도 이 계약은 다 뭘로요? 다 무효로, 싸그리 무효로 되는 거야. 싸그리 무효. 따라서 A는요. A는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B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요? C한테도 D한테도 이 계약이 뭐라고? 무효라는 거. 무효라는 거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뺏어올 수 있다. 이게 무효니까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따라서 A는 누구한테도요? 제3자에게도 즉 누구에게도? C에게도 이 계약이 뭐라는 거를요? 무효라는 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관철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가 먹힌다. 무효를 대항을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대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 무효를 관철할 수 있다. 얘한테도. 그럼 무효가 얘한테도 먹혀 안 먹혀? 먹힌다는 거죠. 이때 C가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니네끼리 무효인 거 나 몰랐어. 금시초문일세. 그럼 C가 뭐라는 거죠? 선이어도. 선이라고 그래도 A가 이 계약의 무효라는 거를요. 선의 3자에게도 무효를 관철할 수 있다. C가 뭐여도 선의 3자에게도. 선의 3자에게도 무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관철할 수 있다. 뺏어올 수 있다.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로 된다는 거죠? A 소유로. 왜? A가 무효를 관철해서 뺏어올 수 있으니까 이 땅을. 그럼 누구한테 갔어도요? D한테도 무효, C한테도 무효, B한테도 무효. 다 무효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절대적 무효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징표. 그럼 이걸 역으로 환원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역발상을 해보면 C가 이 제3자 C가 나 몰랐다고. 이 계약이 니네끼리 무효지 나는 몰랐다고. 그래서 C가 뭐라고요?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라고요. 유효라고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느냐? 유효라고 엎을 수가 없다. 누가? 제3자가. 선의 3자가. 이 계약이 뭐였다고?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라고요. 계약이 유효라는 거를 A에게 들이댈 수가 없음. 왜요? 싸그리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는 싸그리 무효. 따라서 부동산은 C 거가 아니라 누구요? A 소유. 즉 절대적 무효가 되면 얘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나 몰랐다고. 야, 나 몰랐고 니네끼리 무효다. 이런 게 안 먹힌다는 거죠. 즉 얘가 유효로 이거를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C가 유효라고 주장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 이게 첫 번째 절대적 무효의 징표고요. 두 번째 징표는 절대적 무효의 두 번째 징표는 뭐냐면 이 계약이 절대적 무효로 판명이 나면 A가 이 계약을 유효로 하기 위해서 추인을 10번 100만 번 해도 이거는 무효이지 여전히 무효이지. 이게 유효로 탈바꿈할 수 없다.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됨, 유효로 안 됨.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절대적 무효의 강력한 징표다. 근데 이 부분이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있다요. 이 부분을 없다라고 시험 여러 번 출제했어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기출문제 맥. 여기 기출문제 맥.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돼요? A 소유로 됩니다. 그죠? 오케이. 24의 기출문제. 그럼 추인해도 유효로 돼요? 안 돼요. 19의 기출, 22의 기출.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에서 기억해야 될 맥은 이렇게 세 군데가 출제 맥이 되겠다. 너 보호되는 거니? 이게 무효로 되면, 절대적 무효로 되면 너 어떻게 되는 거니? 나 꽝이야. 왜? 싸그리 무효야. 여기 싸그리 무효. 저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거야, 이거. 반면에 상대적 무효 보실 거예요. 상대적 무효는 누구끼리요? 얘네끼리만 무효다, 이거. 얘네끼리만 무효고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야. 따라서 상대적 무효로 되면 A는 선의 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없다죠, 없다. 이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오케이. 이 부분이 중요한 차이점. 그럼 부동산은 A 거가 아니죠. A 거가 아니라 누구 거? 선의 3자 거. C 소유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 호의 표시를
공부를 했어요. 민법 총칙에서. 통정 호의 표시는 당사자끼리 무효. 당사자끼리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는 먹혀요? 안 먹혀요? 선의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 부동산은 누구 거? 선의3자 거. 두 번째 상대적 무효의 특징은 절대적 무효와 달리요. 절대적 무효는 이거 추인해도요. 추인해도 유효로 바뀌어요? 안 되죠. 근데 상대적 무효는 얘네끼리만 무효거든. 얘네끼리만 무효니까 이걸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탈바꿈할 수 있다. 두 가지 점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다르다. 이 부분이 맥. 그럼 하나 더 팁으로 설명드리면 절대적 무효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103조나 104조 위반. 103조나 104조 위반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비진의 표시의 무효. 비진의 표시는 언제 무효로 되죠? 진이 아님을 내가 한 게 진이 아님을 누가요? 상대편이 어떻게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잖아요.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는 안 먹힌다. 그 다음에 통정 호의 표시 무효. 108조 2항. 두 가지는 상대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 이 두 가지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점의 차이점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이 문제는 우리가 계약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계약서를 보게 되면 토지를 예컨대 이렇게요. A라고 하는 여기 100번지 땅, 그 다음에 101번지 땅 이렇게 두 필지를 매매로 샀다. 두 필지를. 그런데 여기가 하필이면 100번지 부분이요. 이 부분이 무효로 처리가 되었다. 이 부분이 무효로 되면 나머지 101번지 땅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기가 무효로 판명을 났다. 100번지가. 그럼 나머지 저거 어떻게 나머지는 101번지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가 남죠. 이 문제가 일부 무효 전부 무효 문제입니다. 일부가 무효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일부가 무효로 되면 나머지죠. 나머지 부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요. 137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137조. 123페이지에. 123페이지 맨 상단에 137조 조문을 볼까요?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일부가 무효면 나머지도 어떻게 나머지도 무효. 원칙.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이거 무효면 여기도 무효로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게. 그게 뭐냐면 전부 무효로 되려면 즉 나머지도 무효로 되려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야 돼요. 분할이 안 되고 일체성을 띌 때. 일체성이라는 말이 뭐야? 나눌 수 없는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일체성을 띠면 어떻게 처리해요? 전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억하기 싫으면 그냥 간단해요. 일부 무효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무효. 이게 원칙이다. 원칙.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B가 땅을 살 때요. 요게 무효라도 요 100번지가 무효라도 나 전원주택을 꼭 져야 될 거야. 여기다 질 거야. 저쪽이나 이쪽이나 나는 전원주택을 반드시 질 거야. 그래서 B가 이 매수자 B가 매도인한테 땅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뭐라고요? 어느 하나가 무효가 돼도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땅을요? 안 사는 게 아니라 꼭 살 거야. 인수할 거야. 그러려면 여기하고 여기가 분할 가능성이 돼요. 분할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맥은 이 단어라는 거죠. 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야 여기가 무효가 됐어. 100번지가. 그럼 여기하고 101번지는 나눌 수 있잖아. 나눌 수 있는 거를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그럼 이게 꽝이 돼도 나머지는 내가 살 거다. 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꽝이 아니라 뭐가 돼요? 나머지는 유효로 된다. 유효로. 이걸 일부 무효의 예외라고 그래요. 그럼 두 줄로 되는 거죠. 일부가 무효가 되면 일체성을 띠면 어떻게 해요? 전부 무효로 돼요. 그런데 분할 가능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이 개입이 되면 이런 사정이 개입이 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라 뭘로요? 유효로 되더라.
그럼 이걸 한 줄로 엮어볼까? 이게 두 줄인데 한 줄로 엮으면 일부가 꽝이면 일부가 꽝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두 줄인데 한 줄로 어떻게 하지? 이때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일체성이라는 뭐예요? 일체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나머지가 무효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무효.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럼 한 줄로 되는 거죠. 이걸 한 줄로 표현할까요? 무슨 사정이요? 특별한 사정. 그 특별한 사정이 이거예요. 분할 가능성. 특별한 사정이 개입이 되면 개입이 안 되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부 무효는 뭐가 원칙? 전부 무효 원칙. 오케이. 끝. 바로 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맥을 꼭 기억해 두셔야지 이 문제의 핵심이 딱 뚫려요. 자, 그럼 이제 조문 들어가서 볼게요.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꽝. 오케이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여기가 없더라도 100번지가 없더라도 여기가 무효라서 없더라도 여기를 내가 살 거였어. 나머지를 살 거였다고.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밑줄이요.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 뜻은 무슨 뜻? 101번지를 살 거였어. 써주십시오. 옆에다가. 101번지를 뭐 할 거였다고? 살 거였다. 이게 무효라도 여기 살 거였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 어디요? 101번지. 101번지는 유효로 처리한다. 오케이. 이 문제가 일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하고 관련해서 쌍괄호 3번 볼게요. 판례 1번. 쌍괄호 3번에 보면 우리 교재 쌍괄호 3번에 보면 판례 내용이 나와 있죠. 판례에 불가분적 법률행위. 불가분적 법률행위는 무슨 뜻? 일체성. 옆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게 나눠지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샀어. 101번지, 100번지를 한꺼번에 계약서에 넣었어. 나눌 수가 없는 계약이야. 뭉뚱그려서 10억에 샀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무효지. 불가분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 분할이 안 돼. 분할이 안 되니까 일체성을 띄워. 일체성을 띄면 어떻게 처리? 전부 무효지. 그럼 두 번째요. 방가로 2번에 토지거래구역 내에 허가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요? 일괄 매매했을 때. 그럼 일괄 매매했을 때는 토지하고 여기는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 이렇게 건물을. 이 토지가 허가가 안 났다. 여기가. 토지가 허가 안 났다.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할 거냐? 너 건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꽝 됐는데? 건물 인수해야 돼 말아야 돼? 두 가지로 해결하는 거야. 두 가지로. 일체성을 띠면 땅과 건물 일체성을 띠면 어떻게 해요? 전부 무효니까 나 건물 안 사. 왜? 무효야. 다 일체성이 뜨니까 전부 무효야. 근데 거꾸로요. 요 땅이 무효라도 요 땅이 허가 안 나서 무효라도 내가 건물을 꼭 살 거였어. 그러면 뭐야? 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유효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 읽어볼게요. 방가로 2번에 토지에 관한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밑줄이요. 거기다 쓰세요. 뭐만 살 거야? 건물만이라도 살 거야. 건물만이라도 살 건데 안 살 건데? 살 거야. 나 이거 무효라도 이거 살 거라고. 전원주택을 위해서. 살 거야. 건물을 꼭 살 거야. 사고 말 거야 이거. 그럴 때는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이요. 허가 못 받아서 무효라도 건물 어떻게 돼? 건물은 매매가 된 거니까 등기를 넘겨줘라. 등기 줘. 왜? 이게 무효지만 이거는 무효라도 건물만은 내가 꼭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예외죠. 예외 사유. 자, 이래서 일부 무효 그리고 전부 무효까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우리 책엔 이게 지금 뒷장으로 넘어가 있어요. 갑자기 휙 넘어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세 번째는요. 확정적 무효, 불확정 무효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우리 책에는 뒷장으로 갑자기 이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전개를 하면 교재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
뒷장이요. 뒷장 126페이지에 가 있고요. 126페이지에도 있고 앞쪽에 다시 122페이지요. 122페이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무효, 불확정무효 이 부분. 자, 보통 무효는 이렇게 103조 위반이나 104조 위반 이러면 무효가 처음부터 확정된 거죠. 그래서 보통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103조 위반, 확정무효. 104조 위반 이거 무효로 애초부터 정해진 거죠. 불공정 계약이면 애초부터 무효죠. 이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불확정 무효로 된 것이 있어요. 즉 불확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효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무효를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라고 해요. 불확정 무효.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소위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동적이다. 왜 유동적이야?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점수가 몇 점 받을지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어. 그거 불확정이야. 내가 복권을 사면 당첨될지 안 될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게 불확정인 거야. 불확정. 정해지면 재미가 없지 인생이. 바로 이거죠.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해요? 확정무효.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라고 무효? 불확정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언제 그런데 이건 아주 드물어요. 불확정 무효로 보는 경우, 즉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어느 경우냐? 그 예를 꼭 기억해 두실 것. 예를. 그 예가 우리 민법상 두 개를 상정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무권대리요. 권한 없이 대리인이 대리를 하면 본인이 추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 갔다 하죠.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요. 무효. 근데 본인을 뭘 하게 되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왜? 본인의 추인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본인의 뭐유무? 추인 유무에 따라서. 추인 유무에 따라 효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요. 허가구역에서. 땅이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땅을 매매를 했을 때 땅을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매는요.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두 가지 사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법률의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은 거 불확정인 거 골라라 그러면 이거 고르시면 되죠. 22의 기출, 24의 기출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불확정이야. 왜 불확정이야? 그 이유를 기억해 두시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건데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바꾸잖아. 허가 전에 땅 매매한 거는 왜 불확정인데 허가 내주면 유효로 되잖아. 허가 안 내주면 무효로 되잖아. 그래서 불확정이야. 불확정. 특히 허가 전에 땅을 매매했을 때 이때 전개되는 법리가 이 부분이요. 사례 문제로 우리 시험에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례 문제로. 그래서 이게 내용이 방대하니까 뒤로 우리 측은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뒤로 따로.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요. 심화 강의에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효에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무효에서는 두 가지요. 무효의 서설 부분에서 무효의 개념 그리고 무효의 효과. 무효가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주더라. 이행 전과 이행 후로 나누더라. 이행하기 전이면 어떻게? 이행하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지. 왜? 애초부터 꽝이니까. 그럼 이미 줬으면 찾아와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을 한다. 근데 거기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3조 위반으로 준 급여. 그거는 못 돌려받더라. 두 번째 무효의 종류에서 세 가지 패턴으로 무효의 종류를 정리한다. 첫째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두 번째는요.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세 번째는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이렇게 무효의 틀을 잡아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넘기시면 124페이지에요.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요. 125페이지에 무효행위 추인 나와 있어요. 자, 이 무효행위 전환과 추인은요. 한꺼번에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약이 무효야. 무효. 애초부터 무효야. 무효. 그럼 무효인 이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바꿔놓으려고.
뭘로 바꿀 건데? 유효로. 이걸 유효로 바꾸고 싶다니까. 무효를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고? 유효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무효인 거를 유효로 바꿔놓을 수 있냐고.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시키는 거 돼요? 되잖아요. 성전환 되죠. 바로 무효도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뭘로? 유효로 성전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논의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전제 조건은 무효라는 개념은 제가 맨 처음에 무효를 설명할 때요. 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계약은 성립했어야 되죠. 계약은 성립은 되었는데 뭐를 못 갖춘 거예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를 우리는 무효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효. 이거를요. 이 무효를 유효로 탈바꿈하는 게 무효행위 전환 작업이에요. 전환 작업.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작업. 전환 작업이죠. 그러려면 일단 계약이 성립은 해야지. 성립은.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 계약이 아예 체결조차 되지 않았다. 즉 계약이 불성립한 상태였다면 계약이 불성립했다. 불성립이라고? 그럼 니네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지. 안 했을 때는 무효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 유효로 전환하는 작업. 이거는 애초에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거죠. 불성립일 때는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전환 작업을 할 수 없다. 전환 작업. 따라서 전환 작업은 언제 되는 거죠? 성립해야 된다고 일단. 성립한 거를 성립해서 무효인 거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유효로 전환하는 거다. 전환. 따라서 무효행위 전환에도 중요한 맥은 하나하나.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 그걸 하나만 전환 위에다가 옆에다가 책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써두시면 되죠. 법률행위가 뭐 할 것? 성립할 것. 성립했는데 그거를 유효로 탈바꿈하는 게 전환이에요. 무효를 유효로 바꿔주는 작업. 이걸 전환이라고 그런다. 전환. 그럼 중요한 맥은 이거죠. 뭐라면? 불성립 상태라면 전환 얘기는 꺼내요. 꺼내지 마. 꺼내지 말라고 그랬어. 오케이. 예, 이게 19의 정답.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 자, 그럼 조문만 잠깐 소개를 할까요? 138쪽.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에다 써볼까요? 그거를 A행위.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야. 무효. 그럼 이 계약은 애초부터 꽝이죠. 꽝.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B라는 행위요. B라는 행위의 요건을 이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무효인 계약에 유효라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서 그 다른 법률행위를 B라는 행위라고 옆에다 적어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A행위라고 적어보고 다른 법률행위, 이 다른 법률행위는 뭐라고 적어요? B라는 행위라고 적어볼게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걸 안 했겠죠. 이걸 안 하고 어느 걸요? B라는 행위를 했을 거야. 다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에 동그라미 딱 치고요. B행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죠. B행위를 할 거를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즉 B라는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 주는 작업. 이게 무효인 거를 알았더라면 A라는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였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거를 알았더라면 얘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런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이 계약을 했겠지. 이렇게. 그래서 A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B행위를 인정해 주자. 이걸 인정해 주자.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이거는 조문만 출제를 하니까요. 조문만 보시면 돼요. 밑에 내용은요. 다 무시하셔도 돼요. 왜요? 여긴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예 아니에요. 조문 하나만 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딱 검토하실 것. 무효인 A행위인 걸 알았더라면 이걸 알았더라면 어느 걸요? B행위를 인정해 주자. 끝. 전제 조건은요. 불성립이면 안 돼야. 불성립이면 전환을 끌어들일 수 없어. 왜요? 계약이 성립해야지.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음 무효행위 추인이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는 뜻은 추후에 인정해서 이걸 추후에 인정해서 유효로 바꿔놓자 이거죠. 자, 이 행위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요. 그럼 애초에 계약은 무슨 상태예요? 무효 상태지.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가장매매였다고 해볼까요? 가장매매. 그럼 허위표시죠? 가장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형하고 처남하고 집을, 매형집을 처남에게 가장매매로 집을 돌려놨어요. 왜요? A의 채권자가, 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들어올까 봐 미리 준비 작업을 해서 처남하고 짜고 집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놨어요. 그럼 이 가장매매는 애초부터 무효. 근데 이 가장매매가 2010년에 있었다고 해볼까요? 2010년부터 이 계약은 꽝이네, 꽝, 무효. 왜 무효? 허위 표시니까요. 등기는 처남에게 돼 있죠, 등기는. 진짜 주인은 A죠. A가 진짜 주인, 등기 명의만 이쪽으로 빼돌린 거죠. 그럼 이 계약은 무효. 그럼 A는 찾아올 수 있죠, 허위 표시니까요. 이때 B가요, 이 처남이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이거 A가 못 찾아오죠. 자, 이때 처남이요, 이 집에 실제 주인 아니죠. 실제 주인 아닌 처남이 이 집에 몇 번 놀러 가봤더니 마음에 쏙 들어. 이 집이 마음에 쏙 드는 집이야. 그래서 처남이요, 매형, 이 집 있잖아, 이 집 나한테 팔지. 매형 이거 어차피 집 팔아먹을 거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그래서 처남하고 이 매형하고 둘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2018년도에. 2018년 새해 첫날 둘이 만나가지고 아침 인사하다가 여기서 새로이 둘 사이에 새로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저 집을 5억에 매매하기로. 5억에 사자. 우리 거래하자. 그럼 이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이 직전까지는 이 계약은 뭐였어요? 무효로 쭉 진행된 거죠. 무효였어요. 무효로. 무효 상태였다가 계약자인 당사자가 뭐를 한 거죠? 새로이 매매를 했죠. 새로이 매매. 즉 추인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추인. 무효인 행위를, 무효였던 법률 행위를 내버려 두면 뭐예요? 무효죠. 그냥 쭉 무효. 무효는 쭉 무효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당사자가 뭐를 했기 때문에 새로이 매매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 매매가 이루어진 게 언제? 2018년.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 무효인 가장매매는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탈바꿈한다. 이 행위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 그럼 이 새로인 매매를 이걸 안 했더라면,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쭉 무효지. 쭉 무효, 이 매매는. 그런데 이게 유효로 바뀐 이유는 뭐를 했기 때문에, 새로이 뭐를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효로 바뀌었다. 유효로. 무효가 뭐로? 유효로 바뀌었다. 무효인 가장매매가 유효로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2010년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예요. 추인을 한 언제부터? 2018년부터. 이때부터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뭐 하게 되면?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 무효였던 행위는 유효로 탈바꿈한다. 언제냐? 이게 중요한데 언제부터다? 맨 처음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요. 바로 추인한 때부터 이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계약자가 뭐를 하게 되면? 추인을 하게 되면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로 탈바꿈 된다고요? 처음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예요. 예, 여기가 출제 대상입니다. 처음부터다, 추인한 때부터다. 이 부분이 중요한 맥. 유효로 된다. 유효다. 예, 여기다가 빈출 표시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여기 별 3개입니다. 별 3개. 우리 시험에 20번 이상 나왔어요. 최근에도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매년. 첫 번째. 반면에 우리가 무권 대리를 추인하는 경우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무권 대리 행위를 뭐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하기. 이것도 추인이고 이것도 추인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유효로 되느냐? 이 무권 대리는 처음부터 유효로 돼요. 처음부터. 정반대죠. 그래도 추인엔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 대리의 추인 둘 다 추인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다르다. 효과가. 유효로 되는 건 똑같은데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구체적으로. 이거는요. 무효행위 추인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고요. 무권 대리의 추인 언제부터? 처음부터다. 예, 혼란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5페이지 볼까요? 139조 맨 위에 무효인 법률에 의한 추인에도 효력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무효는 어떤 무효를 지칭할까요? 바로 절대적 무효를 말해요. 절대적 무효라고 써주실까요? 절대적 무효는 10번, 100번, 1000만 추인해도 효력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그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거기다 하나 지칭해 둘게요.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오케이. 이거를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효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유동적 무효에 관한 5번이요. 126페이지요. 유동적 무효에 관한 5번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깊이 있게 꼼꼼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를 모두 마치고요. 잠시 쉬셨다가 취소 만나실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